2024년에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패밀리 SUV 중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있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스코다 코디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연기관 자동차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이 코디악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디젤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디젤 엔진으로도 이 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디악의 시스템과 구성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시장에서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외관, 실내,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도로에서 어떻게 달리는지 시승 영상이나 연비, 서스펜션 등 다양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같은 차량으로 오직 주행에만 집중한 별도의 시승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정보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디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하나는 셀렉션 버전이고 또 하나는 스포트라인입니다. 스포트라인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직입니다. 국가에 따라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셀렉션 버전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점을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스코다 구성기 컨피규레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차량에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빠진 것은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제가 잘 기억한다면 그 옵션은 약 56유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가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제가 본 바로는 계속 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조사했을 때 약 2주 전에 이 차를 받아야 했는데 조금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사하면서 놀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가격을 찾아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 가격이 달라져 있고 옵션들의 할인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옵션 가격이 훨씬 저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놀랍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코디악의 시작 가격은 패밀리카로서 정말 크고 얼마나 넓은지 곧 보시겠지만 37, 76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차를 스코다 라인업에서 최상위 모델을 4만 유로 이하에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보실 모든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은 53, 559유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2리터 TDI 버전입니다. 이건 디젤 버전이고 2리터 직렬 4기통 193마력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 204마력입니다. 같은 엔진으로 디젤 150마력 버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150마력의 ETSI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차량들도 테스트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엔진 기준으로 차량 크기에 가장 적합한 구성과 최고의 출력 비율을 가진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엔진 중 하나인데 신뢰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7단 자동 DSG 변속기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우 훌륭하고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이라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3마력, 400Nm, 그리고 사륜구동 버전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전륜 구동이지만 필요에 따라 후륜도 구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20km이고 0에서 100kmh까지 7.8초가 걸립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8리터이고 회전 반경은 11.2m입니다. 차량의 무게는 849kg입니다. 지상고는 약 18.7cm이고 연비는 시승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 테스트에서는 공식 VLTP 기준 6.3L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COE 배출량은 166g이고 공기저항 계수는 이전 1세대 코디악에서는 약 0.33이었지만 지금은 0.289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큰 SUV에서 이런 수치를 보게 되어 정말 놀랐고 곧 외부에서 다양한 요소를 볼 때도 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SUV에서 0.3 이하의 공기저항 계수는 정말 훌륭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에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 차는 지금처럼 5인승으로도 또는 7인승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7인승을 원하신다면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고 약 941유로를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거나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싶으시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즉 7인승을 원한다면 941유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인승 구성에서는 트렁크 용량이 910리터이고 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최대 205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나중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코다는 넓은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앞에는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 뒤에는 독립식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옵션으로 DCC 플러스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과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이 제공됩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컴포트와 스포티함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서 이 옵션은 꼭 선택할 만한 훌륭한 기능입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약 811유로였는데 만약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681유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할인이 적용된 걸 볼 수 있고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 플러스와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차를 구매하신다면 이 옵션은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지 직접 경험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또 다른 옵션은 LED 헤드램프입니다. 물론 이제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나오지만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원하신다면 추가로 225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직접 테스트하면서 야간에 몇 개의 영상을 촬영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테스트한 것 중에서 아마 가장 강력하고 밝은 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을 가로지르는 라이트바도 원하신다면 추가로 100유로 정도를 더 내셔야 할 거예요. 옵션에 대해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패키지 어시스티드 드라이브 플러스인데 가격은 487유로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360도 카메라, 인텔리전트 파크 어시스트, 트레일러 파크 어시스트, 트레인드 파크 어시스트, 그리고 인텔리전트 파크 어시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는 별도의 영상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4년 또는 12만 킬로미터의 보증이 제공됩니다.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시트들입니다. 정말 훌륭해요. 실내 구성도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시트는 스위트 코냑 가죽이라고 불립니다. 가죽과 인조 가죽이 혼합된 소재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편안함, 외관, 그리고 품질 면에서 정말 뛰어나지만 이 시트를 선택하려면 381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겨울 패키지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패키지에는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통풍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0유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스코다 온라인 구성기를 통해 모든 옵션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외관부터 리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아마 다른 모델이나 폭스바겐 모델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키는 정말 멋집니다. 검정색에 크롬이 더해져서 아주 고급스러워 보여요. 또한 이 키로 할 수 있는 것은 잠금과 해제뿐만 아니라 전동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키리스 엔트리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면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여기 손을 대기만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을 잠그거나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식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제공되는데 이 미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시나 좁은 공간에서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옵션이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데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뒤쪽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닫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키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1세대 코디악과 이번 신형 코디악의 차이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차가 훨씬 더 각지고 훨씬 더 강인해 보입니다. 저는 이런 강력하고 크며 가족용 SUV라는 인상을 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점은 차를 보면 이렇게 각진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공기역학을 구현했는지 감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의 공기역학을 개선하기 위한 요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측면과 범퍼의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뒷부분의 형태까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크고 넓은 차를 이렇게 뛰어난 공기역학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감탄했습니다. 이제 크기에 대해 말하자면 약 6cm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차의 높이는 약간 낮아졌고 폭도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더 길어졌지만 여전히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높이를 조금 낮추고 폭도 약간 줄인 덕분에 공기역학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량 디자인은 훌륭해 보입니다. 색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은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더 밝은 색상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밝은 색상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차량의 라인과 형태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차를 다른 색상으로 보면 확실히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이제 뒤에서 보면 이 차의 모든 조명이 LED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후미등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지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 차에는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 지시등도 있고 심지어 안개등도 LED이며 테일라이트도 LED입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패키지를 선택하면 이 바도 함께 제공되지만 점등되지는 않고 안쪽을 자세히 보면 스코다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크리스탈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에도 이런 크리스탈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스코다 크리스탈 라이팅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라이트 디자인이 꽤 멋지고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과 신호등 그리고 양쪽에 있는 안개등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명 시스템에 관해서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또한 뒤쪽에 스코다 404 그리고 여기에는 커디아키라고 적혀 있는 레터링도 마음에 들어요. 번호판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후진등이고 여기 가운데에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도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곧 보여드릴게요. 윗부분에는 샤크핀 모양의 라디오 안테나도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꽤 멋져 보입니다. 크롬으로 된 루프레일이 있고 이 주변에 그레이 매트 컬러도 루프레일과 잘 어울립니다. 위쪽을 보시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꽤 평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독특한 라인과 형태를 가진 스포일러도 있습니다. 또한 검은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더 밝은 색상에서는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여기에는 브레이크 등 LED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주변에 블랙 글로시 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보이고 듀슈리의 블랙 틴트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와이퍼가 있고 측면에도 블랙 틴트 윈도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C필러 사이의 전환인데 고무 마감 처리를 정말 멋지게 해놔서 여기까지 큰 유리가 이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부분을 디자인한 방식이 정말 놀랍도록 멋지고 여기에 블랙 글로시 마감이 더해져서 더욱 세련돼 보입니다. 완전히 유리로 된 것처럼 보여서 차량이 정말 독특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도어핸들은 아마 이전에도 보셨겠지만 다른 모델들과 꽤 비슷하고 매우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문을 열 때 여기 보호장치가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도 다른 벽이나 물체에 부딪히지 않게 해줍니다. 뒷좌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유용하고 실용적입니다. 다시 한번 거대한 사이드 미러 덕분에 시야가 정말 훌륭합니다. 미러에는 여기 주변에 사각지대 감지 기술의 경고등도 있습니다. 측면에는 방향 지시등용 LED 라이트가 있고 아래쪽에는 360도 카메라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가 바닥에 스코다 로고가 비치도록 멋지게 빛을 투사합니다. 이 부분은 야간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앞휠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작은 티켓이나 원하는 것을 꽂을 수 있는 플라스틱 홀더가 있고 와이퍼도 좋은 품질입니다. 그리고 조명과 비를 감지하는 카메라와 센서가 있으며 카메라는 교통 속도 제한과 교통 표지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선, 유지 보조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지원하며 아래쪽에 있는 레이더와 함께 작동하여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안전 기능이 가득 탑재되어 있으며 제 영상에서 오토파일럿 기능도 모두 테스트해 봤습니다.
보닛에 멋진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멋져 보이고 새롭게 바뀐 3D 스코다 로고도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릴인데 이전 모델과 꽤 비슷합니다. 여전히 스코다 특유의 느낌을 유지하고 있고 약간의 그레이 매트 컬러와 그레이 매트 라인이 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큰 에어 인테이크가 있고 그 안에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바로 중앙에 전방 카메라가 있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릴에 통합된 LED 라이트 바가 그릴 전면을 가로질러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 사양입니다. 기본형으로는 일반 LED 헤드램프, 즉 하이빔, 로우빔 모두 일반 LED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LED 바 없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LED 바까지 함께 원하신다면 약 70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패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명 시스템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마 오늘날 어떤 차에서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조명 시스템 중 하나일 거예요. 밤에 보면 정말 멋지게 보이고 디자인도 꽤 흥미롭고 세련됐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와 LED가 적용된 메인 라이트 전구가 2개 있고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에는 LED 라이트가 있고 코너링 라이트도 있으며 어댑티브 LED 라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천후 라이트라고 부르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개등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조명 시스템이 이런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일종의 통합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방향지시 등이 있는데 방향지시 등을 끄면 주간 주행등으로 전환됩니다. 측면에는 스코다 크리스탈 라이팅이라는 글씨도 있는데 정말 멋져 보이고 밤에도 아주 잘 보입니다.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어젯밤에 테스트 해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아래쪽에는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서 공기역학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런 요소들이 공기역학적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면에는 센서가 6개 있고 이 주변과 아래 립 부분에는 약간의 무광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고 일부는 액티브 쿨링 클래퍼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쪽에는 없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는 액티브 쿨링 클래퍼가 없지만 아래쪽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안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꽤 멋지고 차도 정말 멋져 보입니다. 휠 주변을 보면 차체 도장 가장자리를 보호해주는 플라스틱 휠아치가 여전히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보호대는 차량 전체를 거의 둘러싸고 있고 심지어 도어 아래쪽에도 이런 보호대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이런 보호대가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참고로 안전기능과 주차 센서 등 다양한 기능을 돕는 6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라이트 반사판도 있습니다. 범퍼는 정말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배기 파이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배기 파이프는 왼쪽 아래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는 꽤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깔끔하고 심플하죠. 저는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옵션으로 17인치부터 20인치 휠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19인치 휠이고 옵션 사양입니다. 이 휠을 선택하려면 약 1,300유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저는 20인치 휠을 정말 좋아하는데 차에 정말 멋지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뒷바퀴에는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앞바퀴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와 일반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게 바로 외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유일한 것은 연료 탱크가 여기 오른쪽에 있고 에이루 등 모든 것이 이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외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하죠. 여기서 열면 저는 프렁크, 즉 보닛에 이 유압식 리프트 게이트가 자동으로 달려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는 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필터 12V 배터리 퓨즈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와이퍼 액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디젤 필터이고 저쪽에는 냉각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제가 골프6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해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스러워서 요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내연기관 시스템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추천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고무와 단열재가 조금 들어가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즉 엔진 소음도 꽤 잘 차단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차를 운전할 때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 차에서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점입니다. 지금 주간 주행등을 보세요. 밝은 흰색 불빛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자면 정말 좋은 점들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트렁크와 공간, 스코다는 공간으로 유명하죠. 여기에는 트렁크를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삼각대가 들어갑니다. 여기 위쪽에는 LED 조명이 있어서 아래쪽을 비춰줍니다. 또한 좌우에도 LED 조명이 있어서 조명 시스템이 정말 풍부합니다. 밤에도 이곳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실용성 측면에서 잘 고려한 거죠. 트렁크 입구를 보세요. 정말 큽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정말 크기 때문에 공간이 넉넉한 패밀리카가 필요하다면 이 차가 딱일 것 같아요. 바닥이 평평하고 여기 약간의 플라스틱이 있어서 모든 게 평평하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추가 옵션이라서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게 없는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옆에 치워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완전히 평평해요. 평평하고 또 평평합니다. 품질도 꽤 좋아요. 여기 왼쪽에도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오른쪽에도 공간이 많고 게다가 이런 고리들도 있어요. 여기서 뒷좌석을 접을 수도 있고 고리도 있고 12V 포트도 있으며 이 고리용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직접 당겨야 돼요. 이건 반자동 방식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다시 한번 당긴 다음에 밀어 넣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고리인데 물론 원하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정말 편리합니다. 여기도 같은 손잡이 고리가 있어요. 양쪽에 스피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보호 커버가 있는데 제가 이걸 빼볼게요. 이것도 여러 상황에서 꽤 유용합니다. 저는 보통 이걸 빼놓고 다녀요. 트렁크 보호 커버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 차에도 이건 없어요. 여기에는 수납 공간도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모서리마다 고리도 달려 있어요. 바닥 아래에도 공간이 넉넉하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고정돼요. 아래쪽에도 공간이 정말 넓어요. 여기에는 삼각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아래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교체용 공구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빼고 시트를 접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여러분. 시트를 접으려면 저 보호대를 먼저 빼야 해요. 이 시트들은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둘 수도 있고 완전히 뒤로 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뒤로 밀면 이 부분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좋은 점은 가운데 부분을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세요. 와, 너무 길어서 손이 안 닿아요. 이 트렁크가 너무 길어서 저기까지 손이 닿지 않아서 접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한번 접으면 2명이 탈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길고 큰 짐도 실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편리하고 유용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좌석을 접으면 완전히 내려가요. 하지만 옆으로 가야 해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한번 밀어서 고정하면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점인데 운전하면서 짐을 실을 때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사고가 나면 이렇게 먼저 고정해 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렇지 않으면 짐이 이리저리 움직여서 앞쪽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혹시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접으면 뒤쪽에서 얼마나 공간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가족 모두가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 정말 넓어서 이 차를 밴처럼, 회사용 밴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공간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넓어요. 와, 이 차 진짜 정말 넓어요. 그리고 모든 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옆에서 문을 열어보면 뒤쪽에 정말 큰 문이 있어요. 비록 90도까지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차에 들어가거나 다양한 물건을 싣기에 정말 넉넉한 공간이 있어요. 이곳이 뒷부분의 입구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좌석 뒤쪽까지도 꽤 좋은 품질이에요. 변속기 터널이 비교적 크긴 하지만 다리 공간도 넉넉해요. 이 공간도 다양한 물건을 싣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입구가 크지만 먼저 문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창문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문을 완전히 아래로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창문이 완전 내려가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참고로 뒤쪽에는 이중 유리가 없지만 앞쪽에는 옵션으로 방음 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그 옵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앞쪽에 이중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에서 소음 차단 등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도 있는데 이것도 꽤 멋집니다. 위쪽 부분에는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지만 그래도 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크롬 장식도 있고 밤에 볼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또한 문을 열 때마다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해서 밤에 다른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코냑 컬러의 인조 가죽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색상이나 시트의 일부 색상이 커피 찌꺼기, 즉 커피 원두의 남은 부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여기 모든 것이 매우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비록 인조 가죽, 즉 합성 가죽이지만 품질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것과 이 제품을 비교해 보면 이 제품이 훨씬 더 견고하게 느껴지고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고 차 안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정말 좋습니다. 품질 면에서 보면 여기서 한 모든 작업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도어 포켓에도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사실 이 도어 포켓 공간은 정말 큽니다.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 디자인도 흥미롭습니다. 또 다른 스피커가 여기에도 있고 위쪽에는 멋진 회색 플라스틱 트림이 있어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손잡이조차도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듭니다. 여기 차량 출입구도 아주 넓습니다. 운전석은 이미 제 운전 자세에 맞게 조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쪽은 너무 뒤로 가 있습니다. 조정하는 거 깜빡했지만 상관없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뒷공간이에요. 정말 커요.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좌석들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와,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코니악 디자인 시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정말 제일 좋아하는 좌석이에요. 정말 정말 멋져 보여요. 시트가 천공 처리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땀이 많이 나지 않아요. 뒷좌석에도 아이서픽스가 있어서 어린이용 카시트를 2개 설치할 수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꽤 평평해서 세 번째 사람도 앉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꽤 부드러워서 그 점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당연히 팔걸이와 컵홀더 2개가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또 한 가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여기 고리가 있다는 것 외에도 앞좌석 뒷면이 같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퀄리티를 보세요. 스티치도 보시고 공간도 보세요. 수납 공간도 정말 최고예요. 최고.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엄청 넓어요. 운전석을 제 운전 자세에 맞춰 놓았는데 제 키가 173cm거든요. 그런데도 공간이 이렇게나 많아요. 문을 닫아야겠네요. 그리고 에어컨도 켜야겠어요. 밖이 너무 덥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공간 좀 보세요. 정말 대박이에요. 여기서 제 키의 거의 절반만큼이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보세요. 173cm예요. 다리를 쭉 뻗을 수 있고 앞좌석 밑에도 닿을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다리를 뻗었어요. 제가 앉아있는 모습 좀 보세요. 진짜 대박이죠? 진짜 넓어요. 와, 몸집이 아무리 커도 여기 뒷좌석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넓은데 왜 현대처럼 좌석을 위로 올리는 기능을 넣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벤츠나 마이바흐처럼 뭔가 정말 편안하게 말이죠. 이 좌석들이 더 뒤로 젖혀져서 거의 누울 수 있게 하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정말 넓어요. 정말 공간이 많아요. 머리 공간도 엄청 넓어요. 머리 위에 공간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좌석들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15mm 정도 차이가 나게 조절할 수도 있고 완전히 뒤로 젖혀서 장거리 이동 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천장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얗고 밝고 만졌을 때 정말 부드럽고 기분이 좋아요. 여기에는 손잡이 고리와 LED 조명이 있어서 켜거나 터치로 조절할 수 있어요. 게다가 바깥이 정말 잘 보여요. 이 창문도 있어서 시야가 넓고 전혀 문제 없어요. 정말 최고예요. 이제 가운데에는 여기 2개의 송풍구가 있는데 품질이 꽤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조 시스템을 위한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 아래쪽에는 12V 포트와 USB-C 포트 2개가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부분은 완전히 분리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플라스틱을 다시 끼워서 실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렇게 다시 끼우면 아래쪽에 정말 넉넉한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제가 가운데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차량용 액세서리도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스크린이나 휴대폰 같은 걸 뒷좌석에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가 가운데 공간입니다. 와, 이거 참 아마도 최근 6개월, 아니 그 이상 동안 제가 시승해 본 차량 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진 차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머리 위 공간도 정말 넉넉하고 팔을 완전히 뻗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도 꽤 부드러워서 마음에 들어요. 뒷부분은 암레스트 때문에 약간 더 단단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거리나 장거리 여행도 아무 문제 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괜찮아요. 만약 변속기 터널이 평평했다면 완벽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대시보드인데 정말 멋지게 생겼고 실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버튼 배열이나 디자인 방식이 정말 인체공학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마감 방식이 독특하고 멋지고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스크린들이 있어요. 이건 13인치 스크린인데 기본은 10인치지만 이건 13인치로 옵션이에요. 그리고 조종석에는 10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물론 저 아래쪽에 있는 3개의 작은 스크린들은 공조 시스템과 다양한 설정을 위한 것인데 곧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정말 꽤 멋져 보여요. 여기에는 한 장으로 된 큰 창문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작은 창문이 또 하나 있어요. 거대한 미러도 있습니다. 시야가 정말 탁 트일 거예요. 디자인 면에서는 뒷문과 매우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재활용 소재로 만든 우산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연료 탱크 반대편에는 얼음 급계도 있습니다. 이제 위쪽을 보면 뒷부분과 같은 트림이 적용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똑같이 흥미롭고 아름다운 트림이지만 이번에는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 전체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 이 플라스틱과 정말 멋진 트림, 여기에 LED 라이트 바가 삽입되어 있고 피아노 블랙과 크롬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도 정말 멋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요.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고 또 다른 큰 스피커가 있으며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다시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데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스티치도 보세요. 독특하고 멋지며 SUV처럼 투박한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는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창문 잠금, 차량 잠금 버튼도 있어요. 그리고 열선 미러 등 여러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 컨트롤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LED 조명이 들어와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카페 소재가 사용돼 있어서 뭔가를 넣어도 부드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멋져요. 조명 반사판과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 시트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트 중 하나입니다. 이 시트는 폭스바겐 그룹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죠. 제 관점에서 이 시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시트에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어요. 관련 다큐멘터리도 보고 자료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테스트를 거쳤고 저는 이 시트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 차량의 시트에서 문제를 겪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시트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외관, 그리고 편안함,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편안함, 시간에 따른 품질, 그리고 신뢰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이 부분의 스티치, 처리 등 모든 것이 수많은 테스트와 시도 끝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여기에서 확실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시트들은 열선과 통풍 기능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트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바로 통풍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풍구의 품질도 꽤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음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측면 지지대가 커서 몸을 잘 잡아주고 어깨 부분까지도 측면 지지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페달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유용한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버튼이 여기 있고 이쪽에서는 조명 관련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악천후용 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으며 다른 버튼으로는 안개등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 위쪽에도 다시 한번 대시보드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멋지고 흥미로운 트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소재,
부드러운 고무가 도어와 동일하게 사용된 점이 마음에 들고 뒷좌석에도 같은 트림이 적용돼 있는데 비록 플라스틱이지만 똑같이 보여서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기 때문이죠. 이 주변에는 LED 조명이 있고 같은 플라스틱 트림이 있으며 여기에도 동일한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송풍구도 정말 멋지게 생겼고 품질도 좋아 보입니다. 대시보드 위쪽 전체에도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센터 콘솔에도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데 정말 멋져 보이고 디자인이 얼마나 세련되게 이어진지. 참고로 여기서 전동 시트를 설정할 수 있고 원하는 모든 위치로 전동 시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요합니다.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있고 여기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시트 마사지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2차로 시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3번, 4번 정도 시승을 했는데 모든 시승 내내 마사지를 켜고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트 마사지 기능은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밀어줄 때 확실히 느껴집니다. 지금도 작동 중인데 밀어줄 때 정말로 느껴져요. 이거 보세요. 이걸 보세요. 보이시죠? 보이세요? 여기 주변을 밀어주고 지금은 여기 주변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움직이고 있죠? 확실히 강해요. 제가 받아본 시트 마사지 중에 최고 중 하나예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꺼볼게요. 여기서 켜고 끄는 건 아주 간단하지만 메뉴로 들어가서 시트로 가면 여기 마사지가 있고 원하는 마사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정말 많고 저는 그 중에서 릴렉세이션을 선택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강도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저 버튼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기능은 여기 있는데 한 번 누르면 열선 시트 프리포지션이 되고 2번 누르면 옵션으로 선택했다면 통풍 시트가 작동해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치로 설정할 거예요. 최대치로 해도 지금 거의 소리가 안 들려요, 정말. 그게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조용해요. 들리시나요? 이건 구할 수 있는 통풍 시트 중에서 가장 조용한 편에 속해요. 저도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창문 주변의 시야도 완벽해요. 사이드 미러 시야도 완벽하고 미러가 아주 커요. 창문 주변도 좋고 위쪽 미러에서도 시야가 아주 좋아요. 전체적으로 차량 주변의 시야가 좋아요. 디자인이 약간 각진 형태라서 그렇죠.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는 이 팔걸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조절도 아주 잘 되고 위치도 완벽하고 게다가 고정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약간 더 높게 고정됐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유용해요. 아래쪽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서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하지만 열면 정말 넓은 공간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컵홀더 등을 넣기에 충분해요. 정말 엄청난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2군데 있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앞쪽에도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디아크 로고도 적혀 있어요. 정말 정말 편리해요. 게다가 뒤쪽에는 USB-C 포트가 2개 더 있어요. 이것도 정말 유용하죠. 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다른 차들처럼 공조 컨트롤러가 화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면에서 조작하면 가끔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공조 시스템이 다이얼과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버튼과 다이얼이 있고 정말 좋은 점은 이 버튼들이 손이 닿기 쉽고 조작도 간편하며 다양한 설정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온도를 이렇게 바로 조절할 수 있어요. 길게 누르면 동기화가 됩니다.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쪽과 동기화가 돼요. 이걸 길게 누르면은 다른 쪽과도 동기화가 되니까 정말 똑똑하죠. 그리고 온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다시 온도 조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운데에서는 다시 한번 수동 모드일 때는 통풍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요, 자동 모드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또 한번 누르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정말 멋져요.
한 번 더 누르면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차량에는 정말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모드, 오프로드 모드, 스노우 모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면 여러분 직접 개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서스펜션까지도 원하는 대로 개별 설정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설정을 들어가면 이 차량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서스펜션 세팅을 15단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편안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단단하지만 여전히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슈퍼 컴포트와 슈퍼 스티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고 세팅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스티어링 감각, 주행 감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라이트 어시스트, 에어컨 등도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정말 많고 다양한 주행 모드 사이를 전환할 수 있어서 완벽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완벽한 주행 감각을 못 찾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러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위쪽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품질이 정말 좋게 느껴지고 도어 잠금 버튼과 비상등 버튼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고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 바가 있어서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가죽과 부드러운 소재가 위쪽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캔턴 스피커도 선택할 수 있는데 환상적인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이 두 개 있는데 아마 보이실 거예요. 하나는 대시보드 안쪽 공간을 여는 버튼으로 정말 편리합니다. 차 안에는 수납 공간이 정말 많고 여기에도 넉넉한 수납 공간과 LED 조명이 있습니다. 정말 유용해요. 이것은 시동 정지 엔진 버튼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래 위 앞으로 뒤로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촉감이 좋고 투스포크 디자인으로 정말 멋집니다. 아직도 물리 버튼으로 컨트롤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는 디지털 콕핏에 다양한 설정을 위한 물리 버튼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는 오토파일럿을 조정하는 스토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시승 때 테스트 해봤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여기에는 수동으로 기어를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 스토크가 있고 오른쪽에도 스토크가 있는데 기어 셀렉터는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포츠, 모드, 기어박스를 후진해 놓을 수 있고 여기에 파킹 버튼이 있습니다. 변경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바로 앞유리에 표시됩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목적지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내비게이션, 속도, 교통 표지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는 제 관점에서는 아마도 최고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오피스로 가보면 10인치 스크린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오른쪽 왼쪽에 무엇을 표시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일 온도, 연비, 주행 거리, 온도 등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네모난 디자인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만 표시할 수도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가운데에 오토파일럿 정보나 보조 시스템 그리고 가운데에 연비 정보 등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이 정말 멋지고 해상도도 뛰어나며 운전자 시점에서의 가시성도 꽤 좋습니다. 여기서 봐도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시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이 정말 큽니다. 13인치는 정말로 큽니다. 10인치도 제 생각에는 그것도 꽤 크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크죠. 하지만 이 화면은 정말 커서 마치 노트북 같아요. 하지만 좋은 점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른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예전처럼 지연이 전혀 없어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여기 검색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목적지, 지도상에 다양한 장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 호텔, 주유소 등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목적지를 설정하자마자 정말 빠르게 로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정말 훌륭해요. 아래쪽에는 미디어나 전화용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앱들이 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결도 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물론 있고 여기에는 편리한 공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양한 설정과 레이아웃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어케어 기능을 켤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은 실내 공기를 아주 깨끗하게 정화해 줍니다. 정말 유용하고 좋네요. 설정 메뉴로 더 깊이 들어가면 다양한 추가적인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상단에서도 이 영역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직접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토홀드 버튼과 예약 공조 시스템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설정, 예를 들어 차선 유지 보조, 속도 경고, 주의력 모니터링, 전방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안전 기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정은 이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뷰도 있는데 이 기능은 차량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트랙션 컨트롤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 보조 기능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점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시동 정지 버튼이 있고 여기서는 차량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설정, 가장 중요한 설정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교통 정보 등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시작해야 모든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샵 법률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는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시간, 날짜, 언어, 단위 등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결 설정이 있고 정보와 구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사운드 설정도 있어서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서 포커스를 바꿀 수도 있고 사운드 시스템에는 정말 다양한 설정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의 음질이 정말 좋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직접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훌륭하게 들립니다. 프로필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차량 관련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미러, 헤드램프 등 다양한 정보와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라이트 어시스트, 다이내믹 코너링 라이트, 라이트 센서 감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자동 헤드라이트 제어, 편의 방향지시 등 그리고 운전하는 쪽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서 운전할 경우 조명 시스템 때문에 이 설정을 꼭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컴포트 라이트 타이어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전환하거나 회전시키면 브레이크 메뉴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오토, 홀드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창문과 도어 오픈, 와이퍼 및 서비스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행 데이터, 실내 조명, 그리고 시트 설정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상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장기 데이터와 소비량 등 다양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시스템은 이미 보여드렸죠? 주차 메뉴에서는 파킹,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으로도 다뤘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확인해보세요. 트레일러 어시스트도 있는데 이 기능들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도 있는데 이건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그 카메라입니다. 측면 카메라, 후방 카메라 등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해상도가 최고는 아니지만 정말 유용하고 좋습니다. 스마트 다이얼은 원하는 기능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스마트 다이얼이에요.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설정할 수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지도 확대, 공기 방향, 스마트 클라이밋 등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전환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운전자 프로필도 보셨죠? 이 차량에는 아름다운 배경 조명이 있어서 배경 조명 기능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조명과 설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끄거나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밤에는 정말 멋진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영상도 있으니 어떻게 보이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시트는 이미 보셨듯이 마사지나 시트 위치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 동기화 등 다양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컨디셔닝, 에어컨,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도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게 모든 설정들입니다. 위아래로 스와이프해서 다양한 설정으로 들어가거나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 버튼이 바로 홈 버튼입니다. 여기가 홈페이지이고 이 주변에 모든 설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홈 화면에는 두 개의 페이지가 더 있고 여기서 화면을 구성하거나 다양한 위젯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멋진 점은 이 차량이 앞으로 챗 GPT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즉 이미 AI 챗봇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이 기능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훌륭하죠. 좋아요. 위쪽에는 이미 거울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LED 조명과 SOS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받침대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좋네요. 이 주변에는 마이크도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LED 조명과 거울, 손잡이가 있고 그 외에는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했듯이 이 차는 신뢰할 수 있는 내연 기관을 가진 최고의 패밀리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제가 구매를 추천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 차를 구매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승 영상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